국내 라면 산업에서 원조는 삼양라면이죠. 80년대 농심과 경쟁하면서 결국 농심에게 헤게모니가 넘어간 적이 있었죠.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이고 뭐 여기에 관해서 음모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처음에 들어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의 1위 기업으로 자리 잡은 곳을 뒤집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농심이 해낸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럼 우리 라면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는 사실 라면을 가리지 않고 다 먹는 편인데요. 네네. 그 이제 보통 신상으로 나온 건 다 먹어봐요.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소비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상으로 나온 건 다 테스트 해보는 편이고요. 아, 가장 최근에 나온 신상이 뭔가요? 최근에 이제 먹어봤던 것 중에서는 짜슐랭도 한번 먹어봤고 요즘에는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우리 짜장 라면 하면요. 일단 면을 끓인 다음에 국물을 버린 다음에 그 스프를 부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물을 애초에 적게 한 다음에요. 같이 맞아. 스푼 해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한 번에 넣고 끓인다고요? 네, 한 번에 넣고 끓여요. 국물 안 버리고? 네, 국물 안 버려요. 아 진짜요? 그냥 쫄려버리잖아요, 그냥. 아 진짜요? 그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돼요? 이제? 버릴 때 좀 번거로워. 번거롭죠. 위험하고. 손디고 너무 맞아. 편해. 그런 식으로 아예 그렇게 되온 건데 굉장히 좀 잘 만든 상품이에요. 이제 요새는 짜파게티였나요? 아무튼 네. 그것도 이제 레시피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농심에서 이제 뭐 출시한 지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배홍동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되게 우리가 보통 비빔면 하면 대표적인 게 팔도의 비빔면이잖아요. 네. 팔도의 비빔면이고 팔도의 비빔면이 시장을 장악한 이유로 사실 많은 기업들이 비빔면으로 이제 각자의 비빔면을 도전했지만은 팔도에게 상대가 되진 못했죠, 사실. 네. 근데 배형동 같은 경우는 농심이 꽤 잘 만들었다고 작정하고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잘 만든 상품이더라고요. 라면을 쓰신 이유가 이제 선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하시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팔도 비빔면의 선점 뭐 이런 식으로 그 라면의 역사가 정말 나오던데요. 네. 네. 뭐 알다시피 국내 라면 산업에서 원조는 삼양라면이죠. 다 아시다시피요. 삼양라면인데 80년대 이제 농심과 경쟁하면서 결국 농심에게 헤게모니가 넘어간 적이 있었죠.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만한 내용이고 뭐 여기에 관해서 음모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우지파동이죠. 네. 우지파동을 이제 그 고의로 일으켜가지고 네네. 점유율을 뒤바꾼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알고 계신 뭐 분들 그렇게 많고요. 뭐 찔렀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 이런 거를 보실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잠깐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데이터를 보여드려도요. 자신의 신념이 더 강한 분은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잘못된 거다, 왜곡된 거다, 그건 조작된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부 쪽 자료까지, 정부 쪽 이제 그 시장 자료까지 다 가져왔었어요. 네. 결국에 거기서 나오는 건 뭐냐? 이미 85년에 농심의 점유율이 이미 삼양을 추월한 상태였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 보면 전통의 강자잖아요. 네, 삼양라면이 정통의 강자고 네. 사실 어느 산업이나 똑같은데요. 처음에 들어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의 1위 기업으로 자리 잡은 곳을 뒤집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서적이나 경영서적들이 어떻게 하면은 추월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주목을 한 건데 근데 그걸 농심이 해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농심이 상품을 굉장히 잘 만들었죠. 지금 대표적으로 농심 하면은 알고 계시는 라면들 뭐가 있죠? 신라면, 신라면. 또 안성탕면. 안성탕면, 안성탕면. 그렇죠. 또 너구리, 너구리 이제 있고. 너구리 있고 그다음에 뭐 사발면이 있고 네, 뭐 다 있죠. 육개장. 네. 그런 것들이요. 81년부터 해가지고 쭈루루 계속 나왔어요. 그것도 매년마다 히트를 친 거예요. 80년대가 라면 산업에서 어떤 시대였냐면요. 그 이전까지는 라면을 가격을 굉장히 통제하고 있었어요. 왜냐? 라면은 쌀의 대체품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좀 오래되신 분들이랑 이제 교과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그때 당시에는 쌀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분식 장려 운동도 하고 네. 그다음에 통일벼도 심고 네. 그렇게 가지고 그런 걸 하던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요. 밀가루를 옮기기 위해서 삼양라면이 등장한 이후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삼양라면을 많이 밀어줬었어요. 왜냐면 그것만큼 쌀의 수요를 대체하기 좋은 게 없었으니까요, 라면이. 네. 그래서 식량 대체 상품이었기 때문에요. 일부러 가격을 저렴하게 하도록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제한이 80년대 들어서 해제가 됩니다. 네. 이때가 어느 때냐? 공정위가 81년에 딱 등장했거든요. 공정위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좀 우선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라면 시장에서도 규제가 풀리고 조금 더 비싼 고급 라면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80년대 프리미엄 라면 시장이 열리면서요. 두 기업 다 상품을 딱 준비합니다. 삼양 측이 먼저 준비한 건요. 예.
삼양라면 골드. 삼양라면 골드. 그때도 골드가 있었어요? 예, 그때 골드를 처음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삼양라면이 삼양의 대표적인 라면이니까 네네. 이걸 좀 더 고급화하자. 아. 대표 브랜드니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네네.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자기네들의 대표 상품을 좀 더 프리미엄화하는 시도는 하고 있으니까요. 업그레이드만 좀 네. 해서. 그래서 뭐 홍합도 넣고 해물 이제 그런 건조 홍합이나 뭐 그런 걸 넣고 해물 맛을 좀 더 살린 라면이었어요. 예. 그래서 가격도 100원으로 비싸게 책정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농심이 출시한 게 81년에 출시한 게 너구리입니다. 너구리 한 마리 너구리랑 먹고 갔어요. 붙었구나. 네. 골드하고. 너구리랑 골드랑 이렇게 붙은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요. 이때 당시에 판정승이 너구리의 판정승이었어요. 왜냐면은 해산물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 가공 이제 능력으로는 퀄리티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특히 뭐 홍합 같은 거는 모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건조 홍합 만들 때. 씹히고 네. 막. 예.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하기 되게 힘들어가지고 반응은 네. 괜찮았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단종이 되죠. 한동안 사라지죠. 네. 근데 너구리는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지금. 네. 너구리. 그리고 83년에 이제 82년에 너구리 나왔으니까 83년에 안성탕면이 나왔고요. 되게 오래됐구나. 안성탕면이 이제 대박을 치니까 원래 어떤 상품이 대박을 치면요, 이 그런 소비재 업계에서는 그 상품을 견제하기 위해서 비슷한 이제 카피한 상품을 출시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안성탕면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양 측이 어떻게 하냐면 서울탕면, 서울탕면. 네, 뭐 이런 것들 이름을. 네, 이름을 네, 이런 가지고 아. 이제 라면을 몇 가지를 출시했었어요. 네네. 견제하기 위해서요. 네네네. 이거 자체를 보면 이거 자체가 또 농심의 판정승이라는 얘기죠. 84년에는 짜파게티가 나왔습니다. 네. 그게 먼저 선빵을 쳤고. 짜파게티도 초대박을 쳤죠. 네. 짜파게티가 초대박을 치니까 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짜짜로니였어요. 짜짜로니는 그래도 먹을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짜짜로니는 그 먹을만 해진 건요. 네. 90년대 들어와서 리뉴얼을 하면서 괜찮아진 거예요. 원래는 완전히 카피캣이었는데 그랬어요? 리뉴얼 90년대 들어서 리뉴얼을 하면서 네. 지금의 액상 소스로 바뀝니다. 맞아요. 아, 그전엔 액상이 아니었어요? 액상이 아니었어요. 너무 건조 재밌다. 소스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액상만 먹어봤어요.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아. 그거 자체가 지금 같은 상품이라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아, 그렇구나. 어쨌든 네. 기선은 이미 이제 짜파게티에 짜파게티가- 밀린 거죠. 네. 선정을 네, 뺏겼으니까.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86년에 그 유명한 신라면이 나오죠. 신라면. 다 80년대 나왔구나. 네. 이렇게 연타석으로 상품을 계속 성공시키는데요.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겠죠. 다 지금도 라면 판매 순위 10위 안에 다 들어가는 상품들이에요. 그때도 엄청나게 초대박을 쳤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추락하게 된 거죠.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요. 정부 네. 쪽 발표 자료에서도 예. 당시 라면 시장을 분석하면서 매출에 기반해서 판단했을 때 85년에 이미 농심이 삼양을 추월했다고 오, 이미. 네. 점유율에서 이미 추월한 걸로 이제 이미 파악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과는 다른 거죠.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요. 네네.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 해서 그걸 사실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나심 탈랩도 자주 얘기했던 내러티브 오류라고 하는데요. 네네. 사람들이 뭔가를 이해하고 알려야 할 때 기승전결 혹은 원인, 결과라는 이야기 구조로 보통 이해를 많이 해요. 예, 예.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컨텐츠를 접하실 때도 대부분 다 원인, 결과, 기승전결 그쵸.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짜놓은 것에 익숙하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게 이해하기 쉽다고 받아들이실 거고요. 네. 납득도 되고. 네, 납득이 돼요. 머리가 돼요. 왜냐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니까. 근데 네. 이게 교묘한 게요. 네. 그럴듯하게 말만 맞추면요. 네.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정합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실제 그게 사실과는 다르더라도요. 다르더라도. 그래서 음모론 같은 경우도 되게 참 이게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기 쉬운 게 말은 되거든요. 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음모론으로 하니까 말은 돼.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실관계를 받아내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사실관계가 아니고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찾는데 사실 이제 라면장 얘기를 할 때 그 데이터 찾는 게 저는 제일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이었어요. 80년대 자기 데이터가 별로 그러니까 없죠. 그걸 어디서 찾아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너무 감탄했어요.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거 봤을 때 팩트 체크가 안 되면 굉장히 혼자 괴로워하실 것 같아요. 네, 괴로워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진짜 괴로워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삼양라면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국가를 위해서 만든 국민을 먹여 살린 삼양라면인데 농심이 우지 파동으로 인해서 루머를 네. 만들어서 쳐내리고 그래서 삼양라면을 완전히 이제 가라앉았다. 이제 현재 그 위상을 잃었었다. 그때 이 위상을 그렇게 보면서 농심이 나빴네. 혼자 막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양라면 많이 먹을 거야. 혼자 막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이제
삼양라면 고 전종현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으로 확실히 네, 라면을 네, 생산한 거 맞고요. 그런 마음으로 라면기 도입해가지고 라면을 싸게 판매하기 시작한 것도 맞아요. 네. 근데 맞는데 경쟁은 좋은 뜻으로만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경쟁은 되게 냉정한 세계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더라 하더라도 그 뜻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의 뜻이 정말 좋았는데 좋아서 그걸로 해서 라면 사업을 키운 거 맞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라면 사업이 70년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라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면서 당시 국내 식품업계에서 거의 1위를 다투던 기업이 삼양식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기업이 됐는데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뭐였냐면 우유 사업이었어요. 네. 우유 쪽. 라면을 좀 더 깊게 판 게 아니고. 네. 우유도 뭐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던 게 국가 정책하고도 맞았어요. 당시 국가 정책이 어땠느냐? 결국 분식 사업으로 가면 우유 소비도 늘려야 된다. 왜 우유 소비를 늘려야 되냐? 밀가루를 먹으면 서양인들은 밀가루를 먹으면서 우유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덩치도 크고 키도 큰 거다. 그래서 서양식 문화를 따라해야 우리는 좀 더 발전될 수 있다. 이런 게 당시 관료들이나 그런 보고서에도 굉장히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종현 회장님 입장에서는 라면 사업을 우리가 국가에 보급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유로 가자. 뭐 논리 구조는 맞죠. 근데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라면 사업하고요, 우유 산업, 그러니까 유제품 산업은요, 완전히 다른 산업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산업이고요. 왜 보통 라면 파는 기업들, 농심이나 뭐 오뚜기나 삼양인 같은 것들이 이제 스낵을 같이 파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네네네. 뭐 농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새우깡. 새우깡이죠. 새우깡. 나머지 기업들도 뭐 튀김 가지고 튀기는 과자들 과자를 많이 팔죠. 예. 왜 그럴까요? 짱구. 짱구 있죠. 네, 삼양 짱구죠. 왜 그럴까요? 라면 튀기는 거랑 과자 튀기는 거랑 비슷해서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양념하고. 네, 동일해요. 밀가루로 해가지고 똑같아요 그게? 기름에 튀기는 거니까요. 결국 공정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상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다른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한 건데 네. 우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일단 유통 구조부터 달라요. 우유는 냉장을 해야죠. 라면이나 스낵은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슈퍼마켓 판매형, 그 당시엔 슈퍼마켓으로 했으니까요. 네. 대리점을 통해서 유통하고 실온 유통이 가능해요. 박스 안으로 예, 유통하는 예.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유를 하려면요, 우유나 유제품을 그냥 냉장 유통이 다 돼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완전히 새로 이제 유통 설비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네네. 유통 인력도 완전히 새로 뽑아야 돼요. 그쵸. 결국 비용이 더블로 발생해요. 기존에 있는 제조 시설과 기존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라면과 스낵과는 달리 우유는 완전히 새로 파야 되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70년대부터 가지고요. 지금 대관령에 삼양 목장 있는 거 알고 가시죠? 네. 뭐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요. 그게 70년대 만든 거예요. 그런 이제 고 전종현 회장님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드신 거예요. 정말 그게 삼양 거예요? 네. 대관령 목장이? 대관령 삼양 목장 있고 거기 보면 입구에 보면 삼양 라면, 삼양 제품들 팝니다. 네, 제품을 팝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0년대 삼양에서 라면을 팔 때요. 대관령 목장에서 가져온 쇠고기를 이용한 라면이라 가지고 진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팔았어요. 청정한우를 네. 포함시킨.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팔았었죠. 아무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더 확장해서 우유 산업까지 간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새로운 걸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떠먹는 요구르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조는 요플레죠. 요플레. 요플레보다 3년 일찍 삼양이 제품을 냈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잘 안 됐죠. 네.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농심이 켈로그를 들여온 시점보다 몇 년 더 빨리 네. 시리얼을 만들었었어요. 삼양이요? 네. 자체 브랜드로? 네. 와.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먹어. 왜냐면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품 개발력과 마케팅? 맛이 없었나 기본적으로? 제품 개발력과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고요. 일단 소비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요. 그 시절에. 네. 요플레는 84년에 나왔는데요. 떠먹는 요구르트 자체에 대한 수요가 사실 80년대 내도록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88년에 서울 올림픽 하면서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게 떠먹는 요구르트를 먹는 거 보니까 그때부터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너무- 먹는 거라는 걸 그때 알게 된 네. 거예요? 약간 왜냐면- 처음에 먹을 때 상한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왜 예전에 90년대 어린 시절 보내신 분들이라면요.
어머니들이 네. 그 가정용 요구르트 제조기 가지고 네. 그 요구르트 만드시는 거 아마 경험해 보신 맞아. 기억나시는 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냄새 얼마나 지독해요. 맞아. 제발 좀 상한 하지 냄새. 말라고. 네, 제발 좀 집에서 그런 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고요. 삼양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 비슷하긴 했었는데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라면이라는 제품이 뭔지를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거를 뚫어내 시장을 뚫기 위해서 그때 당시 삼양은 어떻게 했냐면은 시식 행사를 계속했어요. 공원이나 회사들 돌아다니면서 무료 시식 행사 하고 이게 이런 거다. 이게 지금 이제 건조라면을 가지고 이렇게 뭐 꼬불꼬불 하지만은 이게 끓이면은 탕처럼 된다, 국처럼 된다. 근데 우리가 국에 면이 있는 건 좀 익숙하거든요. 국수 같이. 네, 칼국수 국수가 같은 있는 거는 좀 네, 익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이런 상품이구나 하는 거는 그때 사람들이 인지하고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은 요거트나 이제 시리얼 같은 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심지어 80년대 이제 농심이 켈로그랑 합작해가지고요. 켈로그 상품을 팔기 시작할 때도 초기에는 안 팔렸어요. 정말 안 팔렸어요. 90년대 이후에 그나마 좀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다른 시장을 생으로 개척하려고 했던 셈이죠. 게다가 이미 그 업계에서는 삼양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전통의 서울 우유가 있죠. 그 다음에 남영유업이 있습니다. 메일유업이 메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80년대 또 파스트로 있었잖아요. 완전 각축장이었네. 네. 엄청나게 그 당시 또 80년대 우유 이제 그런 유업 기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요. 삼양이 이렇게 우리는 보국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덤비기에는 너무 경쟁 강도가 높은 시장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원을 낭비하면서 아무리 삼양이 그 당시에 식품 기업 중에 1위라 하더라도요. 네. 한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경쟁 자원의 양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겠죠. 인력도 한정돼 있고요. 시간도 한정돼 있고 자본도 한정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유업에다 많이 쏟았어요. 왜냐? 라면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키우자. 근데 그렇게 쏟아붓기에는 이미 그쪽 시장은 너무 치열한 경쟁이 삼양이 경쟁하기엔 너무 어려운 시장이었던 거죠. 반대로 농심은 어떻게 했냐? 원래 농심은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20%대에 불과하던 기업이었어요. 60년대는 심지어 삼양에다가 기업을 매각할까 말까를 고민하던 기업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소고기면이 터지면서 좀 자리를 잡게 됐고 71년에 네. 새우깡이 나오면서 네. 현금 흐름이 제대로 생기기 시작해요. 아, 새우깡 팔아가지고. 네, 새우깡 팔아가지고. 살아났구나. 네, 새우깡 팔아가지고 깡덕분에 살아나니까. 깡덕분에. 새우깡이 터지니까 되게 좋은 점은요.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곳에 물건 밀어넣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그쪽에 뭔가 인센티브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하위 브랜드들은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뭐 아예 1위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 곳을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새우깡이 생기면서 네. 새우깡을 팔면서 라면을 덤으로 팔았어요. 껴 팔기. 네. 팔기. 라면도 묶음 같이 판매. 받아달라. 그러면 새우깡 드리겠다. 마치 예전에 그 허니버터 칩 잘 낼 때 허니버터 칩 이거 받고 싶으면 이것도 같이 받아달라. 이렇게 묶어서 같이 판매했던 네. 것처럼요. 네.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이 협상력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라면을 팔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70년대부터 이제 새우깡으로 번 돈으로 라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네. 지금 농심의 안성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게 70년대 후반부터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안성 공장에서 스프에 대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스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R&D 공장이었구나 네. 거기가. R&D 공장도 하고 제품 생산도 하고 하는 네, 거죠. 네. 스프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결과가 80년대 그런 신상품들의 연거푸 성공으로 이어졌던 거죠. 농심은 이제 스프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 기술 자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스프 맛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개선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신제품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네네. 그것이 결국 추월의 발판을 마련했던 거죠. 그러니까 라면은 스프 맛이야. 스프가 모든 걸 좌우한다. 뭐 면은 사실 크게 차이 있을 거는 없을 거고 그 당시만 해도 뭐 비슷한 면이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삼양과 농심의 이 대결에서 한 가지를 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요. 네. 삼양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제품 개발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기업은 아니었던 겁니다. 80년대 삼양이요. 네네네. 지금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삼양이 옛날부터 개발해온 라면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라면 혹은 히트시키는 라면이 뭐가 있을까 하면 삼양 라면 외에 딱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나마 이제 불닭볶음면은 2010년대에 이제 만든 거죠, 사실. 생각보다 신제품을 그렇게까지 많이 성공시키진 못했어요. 네. 삼양 라면 가지고 꾸준히 이어왔던 거죠. 지금도 팔고 있으니까. 네. 그러네.
원래 한 기업이 하나의 상품만 가지고도 성공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은 계속 잘 되려면 신제품을 성공시켜야죠. 그래야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고 새로운 소비자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삼양은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80년대 신제품 경쟁에서 농심한테 밀린 거죠. 그것이 점유율 차이로 나타난 거고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게 우지파동이었다. 라는 그게 거죠. 원인이 아니고 네. 거기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격차가 생긴 예, 거예요. 격차가 생긴 거예요. 이미 점유율 차는 이미 88년에 20%포인트 넘게 벌어지긴 했었지만은 네. 거기서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이게 또 우지 파동도 참 재밌는 게요. 네. 또 원래 라면에는 우지를 썼던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원래 우지 썼던 건 이유는 그냥 싸서였어요. 옛날에 쌌던 게 썼던 그러겠죠. 거였어요. 예.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이제 팜유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팜유가 지금은 되게 뭐 저급한 기름이나 뭐 싼 기름이라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식물성 기름이니까 더 몸에 좋은 기름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산패를 막아줍니다. 산패가 좀 덜 돼요. 왜 기름 들어간 건 공기가 닿으면 산패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네네. 품질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팜유 같은 경우는 산패가 아무래도 우지보다 덜 되기 때문에 더 그 당시엔 더 좋은 기름으로 대접을 해줬죠. 그래서 실제로 삼양 측에서 팜유로 만든 라면을 만들 때 이름을 건강면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네들 생각을 해도 팜유는 몸에 좋은 기름이다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왜 삼양 라면을 바꾸지 못했냐? 기름을 바꾸면 맛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삼양 라면 같은 경우는 오랜 소비자층이 굳건하기 때문에 맛이 네. 조금이라도 변하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손을 못 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계속 우지로 갈 수밖에 없었고 농심도 처음에는 우지로 썼긴 했었습니다. 근데 80년대 신제품 연거푸 성공시키니까 그것들은 다 팜유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상품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팜유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지 파동이 터졌을 때 대표 상품이 삼양라면밖에 없었던 삼양식품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상품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농심은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면 업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니까 결국 그 당시에는요 모든 라면 기업들이 시장의 위축 때문에 좀 고통을 받던 시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